이렇게 통합적으로 해도 정재건. 자, 그러면 오늘 교육 끝나고 또 문제를 내서 못 드린 책은 드리도록 하고요. 이분은 박주연 선생입니다. 박주연 선생.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는 이 박혜성 선생이나 박승성 또의 그 박얼정 이런 집안의 이 형제간들이 전부 전투에 참여를 진주성이나 우리 이 남원에서 했던, 제가 얘기한 사계종사는 사계 방응원 선생의 후손들이 방원진을 포함해서 방원량이라든지 이런 집안의 선비들이 나라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 다 들고 나가신 거예요. 창이. 영사정을 사례로 든 것은 사제당 안철순 선생을 든 이유는, 그 사제당 안철순 선생은 당시대 기묘사와 중종 때의 선비였지만 그의 후손이 증손입니다. 증손인 안영 선생이 바로 이 양대박 장군과 함께 또 유팽로와 함께 금산성 전투에 참여를 하죠. 물론 양대박 선생은 거기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전주 진중에서 몸이 아파서 청계동으로 돌아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잘못 알려진 게 많은데 어쨌든 그런 안영 의병장 같은 이런 젊은 20대의 약관의 나이로 의병장으로 가서 순절한 분입니다. 제가 몽심제를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몽심제 하면 죽산박씨의 우리가 박중수 교무라고 하는 대단한 분도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집안이 고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집안이지만 역시 집안의 선비들을 제대로 길렀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퀴즈의 이 새 몽심제와 사계정사와 영사정을 제가 택했는지 아시겠죠? 남원이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성립이 돼서 문과급제를 했을 때 우리 정보 검색을 해보면 남원이 1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원, 광주, 나주, 전주를 통칭 호남 사도를 얘기한다고 하면 남원이 제일 많았어요. 문과급제자가. 그럼 급제자가 많다고 해서 선비고울이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급제만 했다고 해서 자기 영달만 유한다면 선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위난에 오롯이 들고 일어서 불의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를 창의를 하고 나섰을 때 그게 진정한 선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남원은 그게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아요. 의병들이 진주성 가서 싸웠어요. 의병들이 전주 안덕원에서 싸웠어요. 우리 남원고을의 사람들이 어디 대둔산 이치까지 가서 싸웠어요. 여기서만 싸운 게 아니에요. 임진 계사년에는 전국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1597년 정유년에 남원성 때 우리 고을에서 또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비들이 있으면서 식자층인 선비들과 그 선비 고을에 함께 살아갔던 민초들이 하나가 돼서 고을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내놓고 싸운 고장, 그게 바로 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을 선비의 고을이라고 해요. 동의하시나요? 예. 물론 이제 시간이 많다면 우리 남원의 3고대부터 현대까지 문화와 역사, 자연, 지리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짧은 1시간 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선비의 향, 기리의 향기라는 부분으로 제가 국한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리의 향기라고 하는 거를 우리 남원의 향토 문화대학에 강의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제가 쓴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기리의 향기는 우리의 근현대사, 특히 제가 동학, 의병, 독립운동사 이 3대 축을 전부 교원연수원의 전문 강사로 기네스북 계열까지는 아니래도 엄청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하고 나면 우리의 고장 남원이 그런 전체 구도 속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고, 또 선비들의 큰 줄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 남원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특히 이 자연 지형물인 거대한 이 한국의 어머니 산인 지리산이라고 하는 이 탯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에요. 숲, 물, 생명, 생태, 역사, 문화 모든 걸 잉태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2005년부터 제가 역사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 20년이죠. 그 20년의 역사의 길을 약 1090쪽에 정리를 했는데 개인이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주로 이제 선생님들을 안내했기 때문에 교원 연수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놓은 겁니다. 현장 답사기를 안내한 거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권역별 대표적인 의인들의 길, 전북 지역의 의인들의 길에서 우리 남원 지역 의인들의 길, 그리고 결론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뭐가 돼야 할 것이냐, 그런 스토리로 잡고자 합니다. 강화도 하면 뭐 떠오르나요? 조약. 아주 좋습니다.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정치 외교사에서 강화도는 산교육장이에요. 외교를 잘못하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또 하나는 강화도는 문명이 들어올 때, 그 문명의 차이가 들어올 때 초입지가 강화도예요. 즉 우리가 전근대 시기에 근대의 그런 위력, 제국주의의 위력이 들어온 곳이 어디라고요? 강화도입니다. 수도 한강 서울로 가려면 강화 해협을 거쳐서 김포로 들어서 어디로? 마포로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강화 해협이 바로 당시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증기선으로 왔으니까 제국주의 침략은 그 통로가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는 신미양요에 포인트를 둡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미스터 션샤인은 2018년도에 나온 그 세계적으로 울림을 준 드라마 기억나시죠? 그 드라마의 제1편에 신미양요를 아주 고증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김은석 작가가 그 어떤 책을 고증을 했는지는 바로 이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외국인 기자, 그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대한제국의 비극,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미 해군 장교가 남긴 책. 그것들이 이제 번역이 돼서 신봉용 선생님이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그대로 재현했어요. 저들은 격발총으로 오고 6인치 포탄, 직경 23cm의 포탄이 와서 파열하는 포탄이 오는 것과 우리는 쇳덩어리, 홍위포라고 하는 쇳덩어리가 직경 10cm 되는 건데요. 그게 날아가는 거고요. 화승총을 쏘고 있죠. 격발하면서 올라온 동안 이렇게 다 죽었어요. 안 되니까 활 쏘았고 성을 기어 올라오니까 없으니까 모래를 던졌고 미군에게. 그래서 350명이 몰살당한 게 신미양요입니다. 이게 뭐다?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교사가 돼서 가르쳐 본 사람인데 증기기관도 가르쳐 봤고 제임스 와트도 외워봤고 그것이 제국주의였고 그것이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가 제주도에 700~800개의 진지동굴이 뚫리는 것이었다는 건 나이 50이 돼서야 알았어요. 자, 당시 이 1871년 근대 촬영법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치르고 끝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아의 눈을 돌린 뒤에 바로 일본을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강화도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림만 보세요. 저렇게 처참하게 조선의 수군들이 포탄에 산산이 찢겨지고 검게 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찍은 지가 얼마 바로 이 사진사들이 올라와서 촬영했기 때문에 연기까지 다 찍혀 있는 사진들입니다. 증기선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이순신의 거북선이 있다고 해도 증기선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게 문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는 바로 이 문명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했는가. 그래서 우리 미래에
시대적 변화에 둔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교훈을 삼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이 강화도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뭐냐. 아까 금방 외교사의 중요한 조약, 강화도 조약이 바로 일제에게 넘어간 출발이었잖아요. 그 단초가 됐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제적봉 평화전망대에서 찍은 조강입니다. 조강이고 저 바로 강 건너가 북한 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의 향기는 전국을 요 같은 핵심을 담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독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